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넷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순천시와 여수시는 올해 시정 운영 방향과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영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와 여수시가 올해 시정 방향을 설명하고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수렴하기 위한 2020년 읍면동 순회 열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4일 지난해 5월 신청사로 이사한 조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첫 열린 대화를 시작해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과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참석한 시민들은 순천역과 철도 마을을 연결하는 육교 개량과 도로 환경 개선 등을 건의했고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허석 순천시장은 교육과 생태가 살아있는 경제 활력의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정을 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일 7개동을 대상으로 시민에 관해서 첫 열린 대화에 나선 여수시는 민선 7기 비전과 업무 계획 등을 보고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시민의 목소리를 잘 새겨들어 시정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며 여수에서 살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질 수 있도록 시정 성과 가시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13일까지 2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여수시는 27개 읍면동을 권역별로 나눠 다음 달 7일까지 대화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제15회 여수 마라톤 대회가 지난 12일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열려 4천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경자년 새해의 힘찬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린 상황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모인 마라토너들이 풀코스와 하프코스, 10km, 5km, 총 4개 종목에 출전해 여수 세계 박람회장을 출발 국립공원, 오동도, 거북선대교, 만성리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를 순회하는 코스를 질주했습니다. 이날 대회에서 풀코스 남자 부문에는 모포의 마성민 씨가 2시간 36분 54초를, 여자 부문에서는 청주의 이지현 씨가 3시간 11분 10초를 기록해 각각 1위를 차지했습니다. 명경식 여수시 체육회장이 취임식을 갖고 각종 대회 유치와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여수시 체육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영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 겸직이 금지됨에 따라 여수에서도 명경식 초대 여수시 민선체육회장이 취임하면서 본격적인 민선체육회장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난 16일 여수 문화홀에서 가진 취임식에는 종목별 체육단체 회장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공연과 출범 비전 영상, 종목 단체기와 체육회기 입장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명경식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막중한 시대적 소명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체육인들이 그동안 흘린 땀 한 방울도 헛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그리고는 읍면동 체육의 새로운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건강과 문화와 체육이 함께하는 새로운 꿈을 꿉니다. 지금부터 자신의 종목을 벗어나 우리 모두가 체육 공동체라는 공감과 공존의 영역을 넓히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단독 후보로 출마해 찬반 투표 없이 당선된 명경식 회장은 현재 KMT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태권도 선수로서 전라남 도지사기 은메달과 육군 교육사령기 동메달 등 각종 대회 수상 경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명 회장은 임기 동안 전지훈련과 각종 크고 작은 대회를 유치하고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건강한 여수시 체육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관양시는 지난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관양시 국제화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제5기 시민외국어 명예통역관을 위촉했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명예통역관은 영어 9명, 중국어 13명, 일본어 5명, 러시아어 3명, 스페인어 1명, 베트남어 1명, 필리핀어 1명, 인도네시아어 1명 등 8개 언어 34명으로 시민 대상 공모와 면접 심사를 통해 선정됐습니다. 2012년부터 명예통역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관양시는 지금까지 총 118명을 위촉했으며 현재 9개 국가 17개 도시와 국제자매 우호 도시를 맺고 경제, 통상,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전해드리는 토크인 전남입니다. 복지TV 전남방송 이영춘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수국가산단 대기업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축소 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배출업체 임직원 3명 등 모두 5명을 구속, 기소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지난 15일 여수 국가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 기록 사건 수사와 관련해 배출업체 임직원 3명과 측정 대행업체 대표 2명 등 총 5명을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배출업체 임직원 68명과 측정 대행업체 임직원 10명 등 78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배출업체 직원 7명과 관련업체 대표 1명 등 8명은 약식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네, 이들은 그동안 대기오염 물질 측정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지난 1차 수사를 통해 지난해 7월 배출업체 공장장과 임원, 측정업체 대표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2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차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해 9월 배출업체 직원 1명을 추가로 구속 기소하고 55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여수 산단의 LG화학, GS칼텍스, 하나케미칼, 호남석유화학, 롯데케미칼 등 입주 업체들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측정 대행업체들과 짜고 대기오염물질과 특정 위해 물질의 배출치를 허위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특히 이들 업체 가운데는 측정치를 낮춰달라고 대형업체에 요구하기도 했다는데요. 네, 안타까운 일인데요. LG화학의 경우는 지난 2016년 11월에 채취한 염화비닐 측정값이 207ppm으로 나오자 기준치 120ppm보다 낮은 113ppm으로 조작하고 탄화수소 측정치를 기준인 50ppm 이하로 낮춰달라고 대행업체에 요구한 것으로 수사됐습니다. 특히 LG화학, 롯데케미칼 등 여수 산단 기업들은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축소 조작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여전히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인 페놀과 암모니아, 열산화탄소 등을 초과로 배출한 사실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나 여수 지역민과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여수 산단에서 발생한 1급 발암 물질이자 신경 독성을 가진 염화 비닐이 포함된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 축소 조작 사건은 반사회적 범죄로 여수 지역을 넘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흥 유자와 알로에를 혼합한 유자 음료가 지난 14일 수출길에 올라 미국 현지의 만여 개의 상점에 본격적으로 공급됩니다. 고흥구는 지난해 4월부터 관내 청정식품 단지에 입주해 있는 예인 TNG와 공동으로
미국 시장 공량용 유자맛 음료를 개발해 미국 FDA 승인으로 현지 테스트용 상품 수출을 거쳐 본격적인 수출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순천시는 도심에 공가로 방치된 주택을 찾아 새로운 주거 공간으로 개조해 저렴한 주거 공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임대하는 도심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합니다. 순천시의 도심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신혼부부, 저소득층,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3년간 임대를 해주기로 해 주거 안경을 도모하게 됩니다. 여수시는 화양면 장수부터 고흥을 잇는 총 길이 17km의 해상 교량 5개소를 설 명절 특별 교통 대책 기간인 오는 23일 0시부터 28일 24시간까지 6일간 임시 개통을 합니다. 이번 결정은 설 명절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한 것으로 현재 주요 5개의 교량이 모두 연결된 상태며 개통을 대비한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순천시가 겨울방학을 맞아 순천만 습지를 찾는 탐방객들에게 겨울 철새 탐조 프로그램 철새야 어디까지 왔니를 운영합니다. 겨울 철새 탐조 프로그램 철새야 어디까지 왔니는 순천만 습지에 찾아오는 순천만의 귀한 손님인 흑두루미를 비롯한 가창오리, 고니, 노랑부리저 새 등을 탐조하는 프로그램이며 1월부터 3월까지 순천만 습지 일원에서 평일과 주말로 나눠 운영됩니다. 지난 10일부터 과학 교과서에서 접하던 원리와 기구들을 이용해 표현된 미술 속 과학 전시회가 여수 예울마루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정교한 과학기술에 미적 아름다움을 더해 자유롭고 섬세하게 표현된 미술 작품들로 모두 16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빛으로 형상을 만들어낸 홀로그램은 진짜인 듯 보여 기이하고 신기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로봇이나 모터 등을 활용해 만든 작품은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범주나 첨단 기술 장비가 발전할수록 이런 도구가 예술적인 표현 도구로 이용되면서 좀 더 세부적이고 자유로운 표현 방법이 예술 영역으로 확장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확장된 영역이 전시되고 있는 미디어 아트전에 오시면 좀 더 과학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고요. 미디어 아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와 확장된 창의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돼 관람객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는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어렵게만 생각했던 예술을 과학의 원리를 통해 쉽게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